제가 2011년도 한 11월에 입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일을 했던 2011년도, 2012년도는 남자 컨설턴트들의 리그였습니다. 무시도 있었고 계속 제 매물을 건드리는 거예요. 아, 악의가 있구나, 고의적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분에 대한 이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한 10시에 퇴근했던 것 같아요. 계속 그러면서 약간 욕망이 있어야 되고 도끼가 좀 있어야 되는구나 를 배우게 해준 사례였고, 이렇게 약간 미친 듯이 일을 해야지 계약이 나오는구나 라고 느꼈던 첫 계약의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빌딩부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새로운 컨텐츠예요. 저희는 도합 한 25년인가요 지금? 네. 25년. 저희가 물건을 도합 한 25년 정도 중개를 하면서 한 200건이 좀 넘는 것 같아요. 200건이 넘었고 거래 금액으로 치면 한 1조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이 계약에 들어갔던 공인중개사들이 알려드리는 실상 그때는 어땠는지 하나하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이런 스토리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런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2011년도 한 11월에 입사를 했던 것 같아요. 입사를 하고 이제 부동산이라는 빌딩이라는 걸 배우고 계약을 너무 쓰고 싶었는데, 빌딩 중개는 남자 그 공인중개사들의 리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사했을 때 제가 21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너무 어리기도 했고 여성이기도 했고, 그래서 약간 조금의 약간 무시도 있었고 얼마나 버티겠어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버텨보자.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떤 지금은 이름 모를 어떤 분이 계속 제 매물을 건드리는 거예요. 아시죠? 약간 제 매물을 유독 막 전화해서 뺏어간다든지 제가 놓친 부분을 꼭 가져간다든지. 근데 그게 한 3번 정도 반복이 되면서 제가 악의가 있구나, 고의적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의 매물을 제가 탈탈 텁니다. 한 200개 정도 되는 물건을 탈탈 털었더니 나온 매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매물을 뺏기 위해서 제가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한 10시에 퇴근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건물주분을 만나고 했는데, 이 매물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매물은 참 특이해요. 지금 보여지는 이 화면에 있는 매물인데, 위치를 먼저 좀 보여드리면 지금도 핫한 학동역 인근입니다. 학동역에서 여기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이 코너 자리였고요. 여기 안에는 그때는 빌라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 건물도 지상층은 빌라였어요. 그래서 다가구였는데 지 1층이 굉장히 코너 자리다 보니까 많은 임차인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때도 이 자리는 진대감이라고 혹시 아세요? 몰라요. 진대감 모르세요? 진대감 차돌박이 맛이잖아요. 어쨌든 2015년 9월에 보시면 동양고시텔이라는 고시텔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계약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동양고시텔이었습니다. 동양고시텔이 왜 문제였냐면, 고시텔 사장님이 이 양도양수를 준비하고 계셨거든요. 건물이 매각이 되니까 그럼 내가 양도양수가 안 되지 않냐 하면서 거래하는 데에 큰 방해 요소였죠. 그래서 제가 거래가 되더라도 새로운 건물주분이 전층 다 명도를 하실 계획은 없으니 그대로 고시텔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양도양수를 적극적으로 돕겠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 사진을 보면 엔젤하우스 원룸텔이라고 동양고시원을 그대로 인수인계해가지고 운영하시는 분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은 특이하죠. 임차인이 보통 지금 14년이 됐으면 바뀌어야 되거든요. 진대감도 그대로 있고요. 세탁소도 그대로 있고 태국삼겹살집도 그대로 있어요. 이걸 보면 이 위치가 장사가 안 되는 위치가 아니구나. 이 옆 건물 보시면 이렇게 다 신축했는데 이 건물만 큰 변화 없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게 그때 당시 얼마였나요? 저희가 2012년 5월에 거래했던 금액은 2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평당가로 지금 3,200이에요. 그때도 급매물이니까 제가 중개를 했겠죠. 그 뒤로 거래된 사례들을 좀 볼게요. 그러면 2016년도에 더 안쪽에 있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다가구가 2018년도에 5천에 팔려가지고 지금은 신축을 했습니다. 신축을 했고, 그리고 2014년도에 그 옆에 있는 다가구도 코너 자리가 아닌데도 8천에 거래가 되고, 지금 현재가는 어느 정도 보세요, 이 위치에? 호가는 지금 한 1억 중반 정도 하는데 여기는 한 1억 초반대 정도면 지금 거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이 자리는 코너 자리인데 이 위쪽에 좀 골목은 다르지만 1억 1천, 1억 원 이미 팔린 시세고요. 같은 라인 선상에 쭉 들어가서, 여기보다는 이제 코너 자리는 아니죠. 근데 쭉 들어가서 있는 요 건물들이, 중간에 껴져 있는 요 매물들이 지금 1억 6천 정도 호가를 하네요. 그러면은 저희가 1억 6천까지는 안 되더라도 지금 예상되는 금액은 한 1억 초에서 1억 중반까지는 봅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평당가가 아닌 매가로 산정을 하면 요게 땅이 한 65.64평 정도 됐거든요. 그랬을 때 예상되는 금액은 98억 4천만 원입니다. 거의 몇 배죠? 13년 보유를 하시고 76억 정도 양도차익을 보셨네요. 물론 이제 이때는 12년도에는 개인으로 매입을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법인으로 뭔가 만들어서 어떤 개인에 대해서 대출을 어떤 실행하는 거에 대해서 제한이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 76억의 양도 차익을 보고 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든가 이런 걸 이제 혜택을 받았으면은 뭐 좀 많이 감면을 받겠죠. 그러면 이 시기를 보시면 2012년도라는 시기가요. 지금이랑 약간 저는 맞물린다고 보거든요. 어떤 부분이 맞물리냐면 2021년도가 어떤 시즌이었냐면 리먼이 터지고 한 2, 3년이 지난 시기거든요. 그래서 리먼이 터지고 아예 거래가 없다가 이제 급매물들, 이제 버티기 힘든 매물들, 그런 좀 싸게 나온 매물들이 나오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건물주분을 만나뵈면 되게 힘들다. 금리가 너무 높, 이때는 금리가 워낙 높았어요. 막 7%, 10% 내시는 분들도 있던 시기여서 그게 약간 완전 완벽하게 거래가 없다가 슬슬 회복하고 있을 때 그때 나와 있던 급매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매물이 급매물이어서 막 다 달려들었던 매물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그때 시절에 이제 로드뷰를 좀 보시면 빌라 세대들을 이제 약간 수용하는 그런 임차인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너 자리고 강남에 이면 20억대고 그 평당가가 이제 싸니까 매입을 하신 거죠. 근데 지금 그 뒤로 이제 어떻게 변했냐면 바로 옆에 평당 5천에 팔리면서 이런 올근생 건물이 들어왔어요. 주변도 지금 많이 바뀌었죠. 이런 신축 건물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약간 지금 나 이거 다 마음에 드는데 지역은 좀 유망하다고 하나 아직은 좀 빌라촌에 이제 있고 이런데 여기가 과연 괜찮을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13년이면 이런 주변에 이런 건물들이 신축해서 올라옵니다. 대신 정말 너무 빌라인데 거기에 가시면 안 되겠지만 역과의 거리와 어떤 지역에 어느 구에 들어가 있나를 보신 다음에 여기가 조금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너무 노후된 빌라들이 있으면 또 공실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또 짓습니다. 저렴하게 나오고 그걸 짓는 이런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지역을 조금 활성화시키거든요. 2012년도면 성수동이 평당 4천도 안 했을 때지 않을까 싶어요. 강남이 3,200인데 그때 성수동은 제가 보지 않았던 지역이었어요. 가지를 않았어요. 가지를. 그리고 이때 당시에 연남동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맞아요. 아 연남동 그때 아직 철길일 때. 네. 지금 이때 당시에도 지금 보니까 평당가가 3천이잖아요. 강남의 평당 3천, 지금 서울시의 평당 3천대가 어딜까요? 어디 서울 완전 외곽, 경기도와 서울의 어떤 경계선에 있는 쪽? 강북구, 뭐 평당 미아동. 3천. 네. 근데 강남 한복판 논현동의 평당 3천을 2012년도에 매입을 하셨네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13년을 보유하시고 거의 한 70억이 넘는 양도 차익을 보시는 걸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2012년도 5월에 계약했던 사례, 처음 계약했던 사례 오늘 이야기를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조남인 상무님이 다음에 제가 첫 건물 계약했던 사례를 잘 준비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